고려 말에 막 북쪽에서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 바다 아래쪽에서는 일본의 해적 왜구들이 쳐들어왔는데 이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르면서 성장한 세력을 우리가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했고요. 그 신흥무인 세력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던 것이죠. 이성계에게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사실 고려 말에 그 중국 땅에서 명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을 했고 이 명나라가 고려에 자꾸 도발을 하니까 당시 고려의 왕이었던 우왕과 고려에서 굉장히 파워가 있었던 무신 최영 장군 기억나시죠? 이런 사람들이 명나라를 혼쭐 내주자 해서 이제 요동 정벌을 추진했었어. 근데 본인들이 간 게 아니라 누구를 내세웠냐면 이제 이성계 보고 가서 요동을 정벌하고 와라 그랬었죠. 근데 이성계는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 내놨었단 말이지. 근데 뭐 이성계가 힘이 있나? 이성계 말고 왕이었던 우왕과 그리고 최영 장군이 더 힘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의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요동을 정벌하러 떠났던 겁니다. 자, 그 내용부터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. 요것도 배웠던 단어예요. 여러분 기억나세요? 요동을 치러 가던 이성계가 압록강 중류의 작은 섬 위화도라는 섬에서 군사들을 설득시켜서 군사를 돌려서 다시 고려의 수도인 개경으로 돌아오죠. 그래서 우왕을 쫓아내고 최영 장군을 제거하고 실질적인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. 그 사건이 무엇이었느냐? 위화도에서 회군, 군사를 돌린 사건, 위화도 회군이었죠. 즉 조선을 건국한 이는 일단 핵심 주인공이 누구야?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바로 그 이성계였고요. 아무리 이성계가 대단하다 하더라도 사람 혼자서 새로운 나라를 만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이성계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줬던 세력은 도대체 누구냐? 이들 역시 고려 말에 새로 등장한 세력이었는데 왜 고려가 막 되게 썩어 있었잖아요. 권문세족이 권력 잡고 왕권은 약해지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고려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등장한 이들이 있었습니다. 그들이 바로 신진사대부라고 불리는 세력이었는데 문제는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가 권력을 잡고 나서 당시에 두 개로 의견이 갈라졌다는 거지. 한쪽 세력은 뭐라고 주장하느냐? 고려는 이미 노답. 해결될 여지가 없는 나라야. 그러니까 차라리 고려를 없애고 이성계를 새로운 왕으로 만들어서 새 나라를 만들자라는 신진사대부들이 있었고요. 또 일부 신진사대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어떻게 감히 신하가 왕을 쫓아내고 새 왕을 모실 수가 있느냐. 고려라는 나라를 유지하면서 개혁을 해나가자라고 주장하는 신진사대부가 있었어요. 그들을 온건파 신진사대부라고 하는데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 이성계를 도왔겠어요. 이성계 왕 만들어서 새 나라를 한번 우리가 탄생시켜보자 라고 했던 이들이 이성계를 도왔겠죠. 그들을 무슨 신진사대부라고 하느냐? 바로 급진파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. 새 나라를 만들자라고 했던 급진파 신진사대부의 핵심 인물은 바로 정도전이라는 인물이었죠. 즉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성계와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손을 잡고 탄생시킨 국가였다라는 얘기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일단 기본 지식 알았으니까 구체적인 건국 과정을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의 건국 과정은 간단하지만 순서 자체가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. 자,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방금 전에 선생님이 위화도 회군 설명했었지. 위화도에서 이성계가 군사를 돌려서 고려로 돌아와서 실질적인 권력을 잡았어. 아직 왕이 된 게 아니야. 왕은 여전히 고려의 왕이 있어요. 힘이 없을 뿐이지. 자,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실시했던 게 무엇이냐? 새 나라를 바로 탄생시킨 게 아니라요. 토지개혁을 제일 먼저 실시해요. 뜬금없이 왜 토지개혁부터 실시하느냐? 왜냐하면 고려 말기에 고려의 땅은 대부분 누가 차지하고 있었냐면 그 원나라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세력 떵떵거리던 권문세족 있잖아요. 권문세족들이 고려의 토지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었어요. 그걸 일단 몰수합니다.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몰수해서 새롭게 만들어질 나라의 관리가 될 존재들. 이 급진파 신진사대부들이 관리가 될 거 아니야. 관리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너는 여기서 세금 걷어서 먹어. 너는 여기서 세금 걷어서 먹어. 이렇게 토지를 좀 분배해주고 새로 만들어질 나라도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경제적인 기반을 확보해야 되잖아요. 요런 목적을 가지고 토지제도를 개혁하게 되니 요 제도 이름 굉장히 중요해요. 그 토지제도 개혁은 바로 과전법이라는 이름의 토지개혁이었어요. 자, 위화도 회군으로 권력 잡고 이제 토지개혁도 완성을 했어.
그렇다면 이제 진짜 새로운 나라를 짠 탄생만 시키면 되는데 골치 아픈 일이 한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. 바로 무엇이냐? 조선 건국에 반대를 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하는 거예요. 신진 4대부들 중에 일부가 조선 건국에 반대했다 그랬잖아요. 무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조선 건국에 반대한 신진 4대부들 중에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존경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즉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가 있었죠.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정몽주라는 인물이야. 조선을 만든 이성계도 정몽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. 정몽주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했죠. 하지만 정몽주는요.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. 굉장히 자세가 단호했어요. 이성계는 이제 정몽주를 설득시키는 걸 포기하죠. 근데 포기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성계 아들 훗날 3대 왕이 되는 이방원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. 이 이방원은 야심도 많았고 굉장히 좀 결단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? 단호한 면도 있고 그랬어요. 정말 정몽주를 우리 편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끝까지 정몽주가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? 정몽주를 비롯한 조선 건국에 반대하는 이들을 제거합니다. 제거했다는 게 뭐예요? 정몽주를 죽였어요. 선주교라는 다리로 불러내가지고 역사에 의하면 철퇴로 때려서 죽였다.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정몽주를 비롯한 조선 건국에 반대한 이들 그들을 우리가 온건파 신진사대부 줄여서 온건파 사대부라고 했죠. 이들을 제거해버립니다. 그리고 나서 드디어 1392년 새로운 이름의 국가 조선을 탄생시키게 된 것이죠.